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떻게 계산할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보다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라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이렇게 세 유리수가 덧셈과 뺄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배웠죠. 자, 그럼 이런 것을 계산할 때 그냥 순서대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요런 것 자리를 바꿔서 교환 법칙과 또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요런 것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더 현명하게 계산하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요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죠. 자, 두 개를 먼저 계산할 때는 이건 나중에 계산하고요. 자,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입니다. 자,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절대값이 큰 11에서 뭐를 뺍니까? 8을 뺍니다. 8을 뺀 다음에 플러스를 붙인다. 그렇죠? 절대값이 큰 거에 붙인다. 그러면 뒤에는 이게 있는 거죠.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1에서 8 빼면 얼마입니까? 3이죠. 3 마이너스 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뺄셈을 배웠죠. 뺄셈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라고 했죠. 자, 마이너스를 뭘로 고친다? 마이너스를 덧셈으로 고치고 안에 있는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바꾼다. 마이너스니까 뭘로?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하니까 얘도 플러스 3, 얘도 플러스 3 같은 부호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3 더하기 8이니까 11이 되겠죠. 자, 플러스 11이라고 쓰나 그냥 11이라고 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자, 요걸 자리를 바꿔요. 여기하고 요 10이라고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플러스 11이 앞이 오고 뒤에 또 뭐가 갑니까? 마이너스 8이 가죠. 또 뒤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요. 이건 이제 플러스가 아니죠.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얘하고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얘를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뺄셈은 덧셈으로 고치고 뒤에 부호를 바꾼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8, 얘는 플러스 8 뭐가 됩니까? 네, 없어지 0이 되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오니까 원위치 0이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0이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요? 플러스 11만 남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도 선생님처럼 왼쪽에 이렇게 계산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까요? 자, 양수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은 우리가 플러스 기호를 생략해서 2 더하기 3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연수의 덧셈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플러스 4 빼기 플러스 6이죠. 이럴 때는 이 플러스를 생략했을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플러스를 생략했다면 어떻게 돼요? 4 그냥 빼기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4 빼기 6도 뭘로 고칠 수 있어요? 빼기나 뭐 양수 기호가 빠진 것을 쓸 수가 있죠.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4 그다음에 빼기에 이 자체는 플러스 6이죠.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자재로 우리가 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생략할 수 없죠. 마이너스 5. 얘는 플러스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는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 그냥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4라고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음수니까 음수 생략할 수가 없죠. 빼기는 그냥 빼기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쓰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라고 쓰는 거나 지금 위에서 쓰는 거나 식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럼 위에서 선생님이 보기에 설명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4 더하기 7 마이너스 11 이거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 요거 가지고 여러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예, 선생님 위에서 설명한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이렇게 가로를 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플러스 7 이렇게 썼던 거죠. 그 다음에 빼기 이거는 빼기예요. 그러면 11이라는 건 자연수죠. 뭡니까? 플러스 11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지워보면 예, 분명히 나타나죠. 자, 왼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쓸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계산의 요령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죠.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7 더하려고 하면 두 개씩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서로 다른 부호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값이 큰 7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 4를 빼라고 했죠. 앞에 플러스 붙이나 마나. 그런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 11이 있었던 거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계산해봐요. 7에서 4 못 뺍니까? 3이죠. 3 빼기 플러스 얼마입니까? 11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빼기를 뭘로 고쳤습니까? 빼기를 덧셈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부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서 계산했죠.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 3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절대값이 큰 11에서 작은 3을 빼주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는 원래 있는 거고 11에서 3 뺄 수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네, 8이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지워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이 나오죠. 자, 2번이 나옵니다. 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분수 계산입니다.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 선생님 설명을 잘만 들으면. 자, 그렇다면 자, 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2분의 7은 자, 여기 괄호도 다 빠졌고 뭐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고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쳐 쓸 수 없으면 여러분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산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왼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양수죠. 양수는 플러스를 붙이고 일단 그 다음에 이건 빼기입니다. 이건 부호예요. 잠적이 그냥 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4는 양수로 써야 됩니다. 양수 3분의 4 이렇게 쓰고요. 덧셈이라고 쓰고 얘도 양수입니다. 2분의 7 이렇게 양수 부호를 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4를 먼저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 2분의 5하고 2분의 7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2분의 5 더하기 2분의 7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 교환법칙.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3분의 4를 자리를 바꿨으니까 교환법칙. 이렇게 묶으면 무슨 법칙? 결합법칙. 자, 그럼 뭐 2분의 5에서 2분의 7 같은 부호니까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2가 되겠죠. 자, 2분의 12에다가 또 3분의 얼마입니까? 3분의 4가 되죠. 자, 그런데 2분의 12는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면 얼마입니까? 6이네요. 자, 그러면 6 더하기 3분의 4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부호입니다.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같은 부호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6을 3으로 통분하면 얼마요? 36, 18 더하기 3분의 얼마입니까? 4. 아, 여기서 부호가 바뀌었나요? 예, 여기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여기 선생님이 착각했네요.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렇다면 여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그럼 얘가 절대값이 크죠? 절대값이 큰 3분의 18에서 절대값이 작은 3분의 4를 어떻게 해라? 빼줘라. 그런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라. 얼마입니까? 그럼 3분의
14가 됩니다. 양수 부호는 생략해도 되니까 플러스 3분의 14라고 쓰든지 그냥 3분의 14라고 쓰든지 결과는 마찬가지다. 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둬야 돼요. 연습하지 않고 선생님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계산력이 향상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들었으면 한 번쯤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 괄호도 빠졌고 부호도 다 빠졌죠. 그럼 괄호도 빠지고 부호도 빠졌으니까 자 어떻게 한다. 그럼 생각해봐요. 근데 그 괄호와 부호를 쓰기 전에 자리를 한번 바꿔봅시다. 요렇게 요 자리로 다시 정정. 그게 아니죠. 예, 어디로 바꿔요? 얘를 요렇게 요 자리로 오고 얘가 요 자리로 오게.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환 법칙을 쓰는 겁니다. 야, 그냥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3분의 4 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3분의 4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요거하고 바꿨네요. 이렇게 바꿨다고 보네요. 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리 위치를 바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분의 5에다가 2분의 7 금방 계산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같은 부호니까 2분의 얼마? 12 이렇게 계산이 되죠. 2분의 12에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거 2번이나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다른 풀이가 이렇게 나온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600이 3분의 4 계산하는 거나 아까 이렇게 계산한 거나 어떻다 결과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밑으로 가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내일 와서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계산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시고 학교에 와서 해야지 그냥 오면 진짜 난감합니다. 답답해요. 꼭 연습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